새벽 바람이 유리문 틈으로 스며듭니다. 간판 불은 꺼져 있죠. 정순자는 셔터를 올리고 안으로 들어섭니다. 바닥엔 밀가루 가루가 옅게 남았어요. 어제 치운 자국이 그대로입니다. 그녀는 먼저 불을 켭니다. 희미한 형광등이 주방을 환하게 비춥니다. 은지는 이미 앞치마를 벗어 의자 등에 걸어두었죠. 말수가 적습니다. 손놀림만 빠릅니다. 엄마, 그 서류 오늘 도장 받아야 해요. 은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시간 늦으면 매수인 측에서 미룹니다. 정순자는 대답을 아낍니다. 알았다. 한마디만 건넵니다. 프라이팬은 가져가실래요? 새 주인도 괜찮다 했어요. 그건 두고 가자. 손때가 많다. 그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숙입니다. 나무 선반에서 오래된 냄비가 나옵니다. 손목이 잠시 멈춥니다. 그 냄비로 떡볶이를 처음 배운 날이 떠오릅니다. 표정이 굳지만 울지 않으려는 듯 입술을 다잡아요. 은지는 계산대 서랍을 비웁니다. 낮게 영수증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허리를 숙여 하나씩 줍습니다. 종이마다 기름 얼룩이 보입니다. 함께 보낸 시간의 흔적이죠. 엄마, 이 장부는 제가 챙길게요. 뭐 하려고? 그냥 정리해 둘게요. 은지는 눈을 피합니다. 정순자는 장부 모서리를 쓰다듬습니다. 적자가 많았구나. 괜찮아요. 다 지나갔어요. 짧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순자는 냉장고 문을 엽니다. 남은 어묵이 2봉 남았어요. 하나는 쓰레기 봉투에, 하나는 작은 비닐에 담습니다. 이건 김할머니 드리자. 그녀가 말합니다. 나눌 마음은 남아있죠. 유리 진열대의 금이 시선을 붙잡습니다. 그 금은 지난 겨울에 생겼습니다. 눈 오는 날 미끄러진 손님을 부축하다가 부딪힌 자리였죠. 그날 은지가 기웃거리며 약을 건네던 모습이 겹칩니다. 순자는 짧게 숨을 들이쉽니다. 열쇠 세트는 2벌이에요. 은지가 봉투를 건넵니다. 나는 한 벌이면 된다. 혹시 몰라요. 잃어버리면 곤란해요. 이제 내가 잃어버릴 데가 어디 있니? 말끝이 낮아집니다. 벽에 붙은 달력이 3달 전에서 멈췄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3개 보입니다. 그 중 하나가 은지 생일입니다. 순자는 얇은 손가락으로 그 동그라미를 눌러봅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립니다. 마음이 살짝 흔들리죠. 은지는 상자 뚜껑을 닫습니다. 테이프가 날카로운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가 가게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립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라디오 켤까요? 켜라. 조용하니까 더 쓸쓸하다. 라디오에 잡음이 섞인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2 사람은 잠시 말이 없습니다. 스테인리스 싱크대가 차갑게 빛납니다. 순자가 고무장갑을 벗습니다. 물기가 손등에 남습니다. 그 물기가 식어갑니다. 은지는 문 쪽으로 가서 한번 돌아봅니다. 의자 4개가 일렬로 세워져 있습니다. 테이블은 빈 컵 하나만 올려둔 채 비었습니다. 엄마, 이제 가야 해요. 순자는 계산대 서랍을 한 번 더 열어봅니다. 동전 2개가 남아있어요. 그녀는 동전을 주머니에 넣지 않습니다. 조용히 서랍 안쪽에 다시 밀어넣습니다. 남겨두자. 누가 찾을지 모른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이 시에 계약하고 열쇠 반납하고 저녁쯤 다시 올게요. 그래라. 짧지만 또렷한 대답이 나옵니다. 셔터가 반쯤 내려갑니다. 빛이 바닥에서부터 점점 잘립니다. 2 사람의 그림자가 문틈에서 길어졌다가 끊어집니다. 바람이 한 번 더 스칩니다. 메뉴판 자석이 부딪혀 작은 소리가 납니다. 순자는 마지막으로 주방을 둘러봅니다. 손잡이를 한 번 닦습니다. 닦을 먼지가 거의 없는데도 천을 다시 문지릅니다.
손이 떨어지지 않죠. 은지가 밖에서 말합니다. 엄마, 추워요. 빨리 나와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불을 끕니다. 형광등 소리가 멈춥니다. 어둠이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내립니다. 손끝이 잠시 떨리지만 마음을 다잡습니다. 가자. 그 말에 은지는 단정히 서서 한 걸음 물러섭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걷습니다. 그러나 보폭은 다릅니다. 골목 끝에서 햇빛이 비춥니다. 그 빛 속에 먼지가 떠 있어요. 가게는 잠잠합니다. 남은 건 따뜻했던 냄새와 식어가는 철판의 온도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앞 골목에 안개가 희미하게 깔려 있습니다. 정순자는 습관처럼 문 앞에 서서 열쇠를 돌립니다. 셔터를 올리자 먼지 냄새가 스며나오죠. 불을 켜자 희미한 형광등빛이 벽에 얼룩을 드러냅니다. 주방의 냄비와 프라이팬은 이미 포장 상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텅 빈 공간이 너무 넓게 느껴집니다. 순자는 천천히 걸어 들어가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의자 4개가 일렬로 세워져 있고 테이블엔 컵 자국만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손으로 그 자국을 문질러 봅니다.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아요. 은지가 닦았을 텐데 속으로 중얼거리며 장부를 꺼냅니다. 종이 냄새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장부에는 빼곡한 숫자가 적혀 있죠. 대부분의 줄엔 붉은색 표시가 가득합니다. 순자는 눈썹을 찌푸리며 페이지를 넘깁니다. 종이 끝이 손끝에서 부서집니다. 손끝에 묻은 잉크가 희미하게 번집니다. 그녀는 장부를 덮고 깊은 숨을 내쉽니다. 오래된 시계가 벽에서 째깍거립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고요함 속에 자신의 심장 박동이 들리는 듯합니다. 냄비 뚜껑을 열자 비린 냄새가 올라옵니다. 미쳐버리지 못한 어묵 국물이 남아 있습니다. 순자는 얼굴을 살짝 찌푸리고 싱크대에 붓습니다. 물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집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지만 온기가 없습니다. 바닥 타일에 그늘이 길게 드리워집니다. 그녀는 창문을 닫고 걸쇠를 걸어 잠급니다. 문 밖에서는 사람들 발소리가 들리지만 가게 안은 마치 세상과 끊어진 것처럼 조용합니다. 여긴 이제 아무도 안 오겠죠. 그녀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녀는 라디오를 켜봅니다. 잡음이 섞인 방송이 희미하게 흘러나옵니다. 소리가 작게 울리며 벽에 부딪혀 흩어집니다. 순자는 볼륨을 더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작게 줄입니다. 시끄럽네요. 작게 웃으며 혼잣말합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엔 허전함이 따라붙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을 들어 올려봅니다. 안엔 수저 하나가 덜렁거립니다. 은지가 깜빡 두고 간 것 같습니다. 순자는 수저를 손에 쥔 채 잠시 멈춥니다. 반짝이는 쇠빛이 손끝에서 흔들립니다. 그녀는 수저를 천천히 수건으로 닦습니다. 닦으면서도 시선은 멀리 허공을 봅니다. 얘가 그걸 챙겨갔어야 하는데 속으로 생각하죠. 수건 끝이 졌습니다. 닦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주방 구석에 놓인 김치통을 열어보니 바닥에 국물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냄새가 시큼하게 올라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냄새 속에 지난 시간이 스며 있습니다. 손등으로 이마를 한번 훑습니다. 온기가 식어갑니다. 벽에 걸린 달력은 3달 전 날짜에서 멈춰 있습니다. 7월 15일 납품이라는 글씨가 희미합니다. 그날 이후의 페이지는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달력을 잡아당기며 페이지를 넘깁니다. 사각사각 종이 마찰음이 작게 납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혼잣말이 새어나옵니다. 벽시계 초침이 딱딱 소리를 내며 같은 리듬으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그 소리를 따라 고개를 움직입니다. 시계 소리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듯합니다. 가게 구석에 놓인 박스 하나를 열어봅니다. 안에는 은지가 모아둔 소형 간판 전구가 들어 있습니다.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제품입니다. 순자는 전구를 하나 꺼내어 손에 올려둡니다. 반짝이지 않는 유리가 차갑습니다. 조용히 다시 상자 안에 넣습니다. 덮개를 닫으며 한 번 더 손으로 눌러봅니다. 상자가 완전히 닫히자 그녀의 표정도 굳습니다. 창문 밖으로 아이들이 웃으며 지나갑니다. 순자는 그 웃음소리를 잠시 듣다가 다시 고개를 숙입니다. 그 웃음이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납니다. 의자의 다리가 바닥을 스칩니다.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그 소리는 묘하게 날카롭습니다. 그녀는 문가에 서서 안쪽을 한 번 더 돌아봅니다. 테이블, 의자, 주방, 벽. 모두 그대로지만 다르게 보입니다. 이제 이곳은 내 공간이 아니죠. 그녀의 시선이 문턱 아래로 떨어집니다. 거기엔 먼지가 얇게 쌓여 있습니다. 빗자루를 가져와 쓸지만 먼지는 쉽게 날리지 않습니다. 몇 번 더 쓸다 결국 멈춥니다. 이제 그만하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순자는 빗자루를 벽에 세우고 문을 닫습니다. 빛이 점점 사라집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던 햇살이 완전히 끊깁니다. 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멈춥니다. 공기가 정지된 듯합니다. 심장이 천천히 2번, 3번 뛰고 멈춘 듯 느껴집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문을 잠급니다.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또렷하게 울립니다. 그 소리가 오늘 하루의 마지막입니다. 점심 무렵 햇빛이 창문 틈으로 희미하게 들어옵니다. 가게 안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정순자는 청소도구함에서 고무장갑과 걸레를 꺼냅니다. 싱크대 밑에서 물을 받아 양동이를 채웁니다. 바닥 타일에 물이 튀어 반짝이죠. 그녀는 익숙한 동작으로 걸레질을 시작합니다. 손목의 움직임이 일정하고 표정은 무표정합니다. 청소는 그녀에게 남은 일상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화장실 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춥니다. 문틈으로 찬 공기가 새어나옵니다. 손잡이를 돌리자 오래된 경첩이 삐걱거립니다. 안은 어둡고 좁습니다. 순자는 벽면을 훑으며 청소를 시작합니다. 갑자기 딱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됩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귀를 기울입니다. 소리는 벽 안쪽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손에 들린 걸레가 축 늘어집니다. 순자는 걸레를 내려두고 조용히 숨을 멈춥니다. 소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뭐지? 그녀의 눈썹이 천천히 좁혀집니다. 벽면 타일의 틈이 미세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그 틈을 눌러봅니다. 바람이 새어나오는 듯 미세한 감촉이 느껴집니다. 이상하네요. 속으로 중얼거리며 손전등을 꺼냅니다. 빛을 비추자 타일 사이에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톱으로 긁어내보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그녀는 작은 드라이버를 꺼내 타일 모서리를 눌러봅니다. 바닥 쪽에서 금이 얇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금이 난 자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밀자 타일 한 장이 느슨하게 움직입니다. 순간 안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새어나옵니다. 그녀는 손목을 멈추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 안에 뭐가 있죠? 마음속으로만 말합니다.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먼저입니다. 손끝이 떨리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타일 한 장을 떼어내자 안쪽에 어둠이 드러납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상자 위엔 거미줄이 엉켜 있습니다. 순자는 걸레로 먼지를 털어냅니다. 손끝에 닿은 표면이 거칠고 단단합니다. 크기는 두 손바닥 정도입니다. 상자 틈 사이로 낡은 종이 냄새가 스며 나옵니다. 그녀는 천천히 상자를 끌어당깁니다. 벽 안쪽에서 마른 소리가 나며 상자가 밖으로 밀려 나옵니다. 순간 딱 하는 마지막 소리와 함께 벽 안의 소음이 완전히 멈춥니다. 순자는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마음이 복잡하게 요동칩니다. 어째서 이런 게 여기 숨어 있었을까? 은지가 이곳을 정리할 때는 몰랐을까? 혹은 일부러 남겨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손가락으로 나무 표면을 쓸어봅니다. 먼지가 손끝에 묻습니다. 나무결 사이로 손톱이 스칩니다. 잠시 눈을 감습니다. 이 작은 상자가 지금껏 닫혀있던 시간의 조각처럼 느껴집니다. 화장실 안 공기가 서늘해집니다. 물 한 방울이 천장에서 떨어져 상자 위로 닿습니다. 순자는 몸을 일으켜 벽 쪽을 다시 바라봅니다. 타일이 한쪽이 비어 있어 검은 구멍처럼 보입니다. 그 안에서 냉기가 서서히 흘러나옵니다. 그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상자를 가슴께로 들어 올립니다. 상자 속에서 작은 흔들림 소리가 납니다. 뭔가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열지 않습니다. 손끝이 아직 떨리고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불빛 아래서 상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순자는 조용히 화장실 문을 닫습니다. 문틈이 닫히며 빛이 천천히 사라집니다. 발걸음이 주방 쪽으로 향하지만 고개는 여전히 뒤를 향해 있습니다. 이게 뭘까? 마음속에 질문이 맴돕니다. 소리가 멈췄지만 대신 심장 소리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녀는 상자를 안은 채 주방 의자에 앉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먼지를 털지 못한 채 그저 상자만 바라봅니다. 밖에서는 오후 햇살이 창문을 스치며 가게 안에 긴 고요를 깔아놓습니다. 정순자는 상자를 들고 조심스럽게 주방 쪽으로 나옵니다. 양손에 먼지가 묻어 있지만 닦지 않습니다. 식탁 위에 상자를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서 오래된 종이 냄새가 은은히 올라옵니다. 손끝이 상자 뚜껑을 더듬습니다. 잠금새가 느슨해져 금방이라도 열릴 듯합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뚜껑을 엽니다. 뚜껑이 열리자 미세한 먼지가 공중으로 흩날립니다. 안에는 작은 봉투와 오래된 통장이 들어 있습니다. 봉투는 노랗게 바랬고 가장자리가 달아 있습니다. 통장은 낡은 은행 로고가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먼저 봉투를 꺼내어 조심히 펼칩니다.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은지가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남자는 병원복을 입고 있습니다. 웃고 있지만 눈빛이 약합니다. 순자는 사진을 두 손으로 붙잡은 채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숨이 얕아집니다. 손끝이 떨려 사진이 흔들립니다. 이 사람은 속으로 중얼거리려다 말을 잇지 못합니다. 어깨가 내려가며 체온이 서서히 식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진 통장으로 시선이 이동합니다. 통장 표지에는 정은지 명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이름을 짚어봅니다. 안쪽 페이지를 넘기자 입금 내역이 일정한 간격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 금액들이 작지 않습니다. 마지막 입금 날짜가 바로 며칠 전입니다. 순자는 눈을 크게 뜨고 그 날짜를 몇 번이고 확인합니다. 8월 12일 병원 입금.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손에 힘이 빠져 통장이 살짝 떨어집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으며 손으로 이마를 감쌉니다. 방 안 공기가 묘하게 무겁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종이 위에 얇은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 빛이 사진 속 인물의 얼굴을 스칩니다. 순자는 그 얼굴에서 낯익은 무언가를 느낍니다. 오래전 마음속에 가둬둔 기억이 문틈으로 스며나옵니다. 남편의 마지막 모습,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한 통의 편지. 잊으려 애썼던 기억들이 겹쳐집니다. 눈가가 젖어오릅니다. 그럴 리가 속으로 외치지만 부정의 여지는 없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쳐도 눈물은 계속 맺힙니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들고 빛에 비춰봅니다. 사진의 구석에 날짜가 인쇄돼 있습니다. 2013, 18. 그날은 남편이 떠난 해였습니다. 순자는 손을 떨며 숨을 내쉽니다. 목이 메이지만 소리내 울지 않습니다. 고요 속에서 의자 다리 긁히는 소리만 들립니다. 그녀는 상자 안쪽에 남은 봉투를 다시 봅니다. 봉투 뒷면에 은지의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습니다. 엄마가 미워해도 좋아요. 전 그분을 찾아야 했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순자의 손이 완전히 멈춥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방 안의 빛이 조금씩 바뀝니다. 오후의 햇살이 식탁 끝으로 옮겨갑니다. 순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각이 한 곳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얼굴에 얇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숨소리만 일정하게 이어집니다. 사진과 통장, 그리고 봉투가 식탁 위에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다시 접어 상자 안에 넣습니다. 손바닥으로 상자 뚜껑을 덮습니다. 덮인 순간 공기가 무겁게 닫히는 소리가 납니다. 정순자는 고개를 들어 천천히 창밖을 봅니다. 바람 한 줄기가 커튼을 흔듭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춤을 추듯 떠다닙니다. 며칠이 지나도 정순자는 상자 속 물건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식탁 위에 그대로 올려둔 채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봅니다. 봉투의 글씨는 점점 더 마음속을 파고듭니다. 엄마가 미워해도 좋아요.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반복됩니다. 그날 오후 가게 앞을 지나던 단골 이재호가 창문 너머로 순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사진을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문을 살짝 밀고 들어옵니다. 바닥에 종소리가 작게 울립니다. 순자는 얼굴을 들지 않습니다. 공기가 묘하게 팽팽해집니다. 재호는 인사 대신 주변을 둘러봅니다. 정리 중이던 가게엔 상자들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그는 상자 위에 나무 상자와 사진을 보고 잠시 멈춥니다. 눈빛이 흔들립니다. 순자는 그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듭니다. 당신 뭔가 알고 있죠? 말 대신 그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재호는 숨을 한번 길게 내쉽니다. 그는 가만히 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식탁 위의 통장을 천천히 가리킵니다. 그거 은지 씨가 만든 겁니다. 낮은 목소리가 공기처럼 퍼집니다. 순자의 눈이 커집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러나 말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입술만 떨립니다. 재호는 식탁 맞은편에 앉습니다. 의자가 살짝 삐걱거립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레 입을 엽니다. 은지 씨, 그 돈으로 병원비 냈어요. 오래전부터요. 순자의 눈이 흔들립니다. 병원비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되뇌어집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영수증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병원 진료비 납입 확인서. 서명란엔 정은지라는 이름이 또렷합니다. 종이 위에 글씨가 순자의 시선을 꽂습니다. 손끝이 서류 위에서 멈춥니다. 그 아이가 몰래? 그녀의 속마음이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목이 바짝 마릅니다. 재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은지 씨가 그랬어요. 엄마는 몰라야 한다고요. 그의 말이 조용히 방 안에 흩어집니다. 순자는 눈을 감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수많은 생각이 뒤섞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떠났다고 믿었는데 그 애가 왜 그 일을 나 몰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 한가운데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섭니다. 발이 휘청거립니다. 벽을 짚으며 겨우 균형을 잡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사진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사진이 뒤집히며 반쯤 젖습니다. 사진 속 인물의 얼굴이 빛에 비쳐 희미하게 번집니다. 재호가 허리를 숙여 사진을 주워 올립니다. 그는 사진을 두 손으로 건넵니다. 순자는 그것을 다시 받아듭니다. 사진 속 남자의 눈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듯 느껴집니다.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눈가에 피어오른 눈물이 천천히 흐릅니다. 가게 안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냉장고의 모터 소리마저 멈춘 듯 조용합니다. 순자는 의자에 다시 앉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속으로만 말합니다. 재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말없이 두 손을 모읍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덧붙입니다. 지금도 병원에 계세요. 많이 편찮으세요. 그 말에 순자의 시선이 멈춥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눈앞이 잠시 흐려집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겨우 정신을 붙잡습니다. 바깥에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듭니다. 커튼이 천천히 흔들립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그럼 이 통장에 남은 돈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재호는 대답 대신 가만히 일어섭니다.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가자 바람이 스치며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흩어집니다. 기부금 납입 완료. 글씨가 짧고 또렷하게 보입니다. 순자는 그 종이를 집어들며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 앉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작은 흐느낌이 조용히 번집니다. 정순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그녀는 식탁 위 상자를 다시 꺼냅니다. 사진과 통장, 봉투가 그대로 있습니다. 손끝으로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종이가 약간 구겨졌지만 그 안의 얼굴은 여전히 또렷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사진을 세워두고 마주봅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래전에 밀어넣은 기억이 천천히 떠오릅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문을 나서던 날 그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죠. 몸이 좀 안 좋아서 치료받고 올게. 그 한마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변명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르게 들립니다. 가게 천장 한쪽에서 조명이 깜빡입니다. 순자는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불빛을 바라봅니다. 그 깜빡임이 마치 시간의 틈처럼 느껴집니다. 머릿속에서 오래된 소리들이 하나씩 다시 살아납니다. 딸의 어린 목소리, 남편의 웃음, 그리고 자신이 쏘아붙이던 차가운 말들. 이제 오지 마요. 그 말이 귓가에서 다시 울립니다. 손이 서서히 무릎 위에서 떨립니다. 숨이 막혀오지만 소리내 울지 않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져 다른 나무결 사이로 스며듭니다. 주방 한편에 놓인 낡은 주전자에서 약하게 김이 새어나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잡음뿐입니다. 순자는 고개를 돌려 벽에 걸린 시계를 봅니다. 초침이 움직이지만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믿지 않았을까?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을 감습니다. 눈앞에 과거의 장면이 그려집니다.
병원복을 입고 웃던 남편의 모습, 어린 은지가 그 옆에서 손을 흔들던 모습, 그때 자신은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며 2번 다시 오지 마요라고 말하던 그날, 손끝이 얼어붙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순자는 손등으로 얼굴을 닦습니다. 눈물 자국이 얇게 남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벽 쪽으로 걸어갑니다. 타일 벽에 손을 대봅니다. 차가운 감촉이 전해집니다. 마치 그날의 온도 같습니다. 그녀는 잠시 손을 떼지 못합니다. 그때 나도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프다는 걸 속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용서하면 자신이 져버린 것 같았죠. 그 마음이 지금에 와서야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한숨이 깊게 새어나옵니다. 순자는 사진을 들고 가게 창가로 다가갑니다. 밖은 이른 아침 햇살이 퍼지고 있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반짝입니다. 그녀는 사진을 빛에 비춰봅니다. 종이 속 인물의 미소가 어딘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손끝으로 그 미소를 따라 그립니다. 미세하게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당신은 아팠던 거였군요. 낮게 속삭입니다. 공기가 살짝 떨립니다. 조용한 가게 안에서 냉장고 모터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낮은 진동이 현실로 되돌아오게 합니다. 순자는 가게 뒤편으로 걸어갑니다. 오래된 선반 위에 먼지 덮인 커피잔 하나가 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용하던 컵입니다. 컵 안에는 오래된 커피 얼룩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컵을 들어 조심스럽게 씻습니다. 물이 흐르고 얼룩이 천천히 사라집니다. 깨끗해진 컵을 마른 수건으로 닦아 식탁 위에 놓습니다. 그 앞에 사진을 세워둡니다. 그리고 맞은편 의자에 앉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릅니다. 햇살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웁니다. 순자의 얼굴에 빛이 닿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번집니다. 슬픔과 안도가 함께 섞인 표정입니다. 창밖에서는 이른 출근길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흘러가지만 그녀에게는 오늘이 처음으로 멈춰있던 하루가 풀리는 순간입니다. 사진 속 인물과 마주한 채로 그녀는 오랫동안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미안해요. 이제 알겠어요. 그 한마디가 가게 안을 부드럽게 울립니다. 다음 날 아침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정순자는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봉투와 사진이 쥐어져 있습니다. 발걸음이 느리고 조심스럽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동안 머릿속이 비워지지 않습니다. 지나치는 사람들의 대화가 들리지만 그녀의 귀엔 닿지 않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문이 열리고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그녀는 천천히 승차해 뒷자리에 앉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길게 늘어집니다. 오래된 건물, 신호등, 행인들 모두 멀게 느껴집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피곤이 묻은 눈과 굳은 입술. 이제 가야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버스가 병원 앞 정류장에 멈춥니다. 하차 벨소리가 울립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봉투를 가슴께로 꼭 끌어안습니다. 발을 내디디자마자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입구 앞에는 휠체어를 탄 노인이 천천히 지나갑니다. 정순자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병원 문 안으로 들어섭니다. 유리문이 닫히며 외부의 소리가 차단됩니다. 고요한 복도엔 발소리만 남습니다. 복도 끝에 안내판을 따라 천천히 걸어갑니다. 하얀 벽이 끝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다시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젖습니다.
벽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고릅니다. 지나가는 간호사가 가볍게 인사하지만 그녀는 고개만 살짝 숙입니다. 병실 번호를 확인하며 문 앞에 섭니다. 503호.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손끝이 문손잡이를 더듬습니다. 하지만 바로 열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문틈 사이로 병실 안이 보입니다. 남자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어립니다. 그 옆에 앉아 있는 은지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정순자의 발걸음이 굳어집니다. 몸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손에 들린 봉투가 구겨집니다. 팔이 떨리며 가슴이 조여옵니다. 문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과 그냥 돌아서야 한다는 마음이 싸웁니다. 그녀는 결국 손을 내립니다. 복도에 선 채로 문을 바라봅니다. 은지가 아버지의 손등을 쓰다듬습니다. 입술이 움직이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정순자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눈물이 고이지만 닦지 않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미소와 눈물을 동시에 머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당신은 끝까지 가족이었네요.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발걸음을 옮기려다 다시 멈춥니다. 문을 열지 않고 돌아섭니다. 복도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와 바닥에 길게 드리워집니다. 그녀의 그림자도 그 위로 길게 늘어납니다. 걸음을 옮길수록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안정적입니다. 병원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눈물이 흘러내리지만 표정엔 평온이 깃듭니다. 하늘은 맑고 구름이 느리게 흘러갑니다. 정순자는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갑니다. 봉투 속의 사진이 가볍게 흔들립니다. 그 속의 미소가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잘 있어요. 낮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멀어지는 병원 뒤편으로 오후의 햇살이 길게 퍼집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골목을 비춥니다. 정순자는 새로 칠해진 셔터 앞에 서 있습니다. 간판엔 여전히 은지분식이라는 글자가 선명히 걸려 있습니다. 오래된 철문을 열자 향긋한 냄새가 가게 안으로 번집니다. 주방엔 새 냄비와 깨끗한 도마가 놓여 있습니다. 벽에는 새 메뉴판이 붙어 있고 은지가 즐겨 듣던 라디오가 부드럽게 흐릅니다. 정순자는 조용히 불을 켜고 국물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김이 천천히 피어오르며 공간을 따뜻하게 감쌉니다. 손님 한 명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중년의 남성입니다. 여기 김밥 한 줄 주세요. 정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금방 말아드릴게요. 손놀림이 익숙하고 동작이 부드럽습니다. 김 위에 밥을 펴고 단무지를 올릴 때마다 은지가 옆에서 따라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김밥을 말아 자르며 그녀의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스칩니다. 손님이 자리를 잡고 앉자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집니다. 주방의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그 소리가 마치 숨결처럼 잔잔하게 이어집니다. 창밖에는 벚꽃이 흩날립니다. 바람이 불어 꽃잎 몇 장이 문틈으로 들어옵니다. 순자는 그것을 손바닥으로 받아 살짝 웃습니다. 그때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계산대 옆 작은 액자 속의 사진 한 장입니다. 은지와 남편 그리고 젊은 시절의 자신이 함께 웃고 있습니다. 그 사진 앞에는 하얀 컵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남편이 늘 마시던 커피잔이죠. 그녀는 잠시 손님 쪽으로 향하려다 멈춥니다.
사진을 향해 고개를 숙여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제는 같이 웃을 수 있네요. 가게 문 위에 바람개비가 빙글빙글 돕니다.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바닥에 길게 번집니다. 순자는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고릅니다. 라디오에서는 옛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대 나를 떠난 뒤에도 멜로디가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리듬에 맞춰 고개를 살짝 흔듭니다. 공기가 따뜻하고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주방에서 김이 다시 피어오르고 냄비 속에서는 어묵이 조용히 끓습니다. 작은 기포들이 올라오며 반짝입니다. 가게 문 위의 풍경이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냅니다. 손님이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잘 먹었습니다. 짧은 인사가 남습니다. 문이 닫히자 순자는 천천히 그 자리에 서서 깊은 숨을 쉽니다.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주방 한편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사진 위를 비춥니다. 은지의 얼굴이 그 빛에 반사되어 환하게 빛납니다. 순자는 그 앞에서 잠시 머뭅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조용히 차 한 잔을 따릅니다. 잔에서 김이 오르며 공기를 채웁니다. 그 향 속에 오래된 시간들이 녹아 있습니다. 가게 문 밖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웃습니다. 골목길은 예전처럼 소란스럽고 따뜻합니다. 순자는 창문을 살짝 열어 그 소리를 듣습니다. 얼굴에 봄 햇살이 스칩니다. 그녀는 낮게 속삭입니다. 이제 됐어요. 그 말은 바람결에 흩어져 나갑니다. 주방에서 끓던 냄비가 보글거리며 익숙한 소리를 냅니다. 정순자는 다시 주걱을 들고 조용히 불을 줄입니다. 바깥의 빛이 한층 더 밝아집니다. 은지분식의 하루가 그렇게 새로 시작됩니다.